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가 전달보다 4.7포인트 하락한 81.1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 대구, 광주, 부산의 전망치가 전달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지며 기준선을 한참 밑돌았고 울산과 대전은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44.5%,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상위 20% 주택 가격은 평균 15억 893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상위 20% 평균 주택 가격은 22억 2,794만 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10억 원 넘게 뛰었고 같은 기간 경기도는 4억 원 이상, 인천은 3억 원가량 뛰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수도권의 상위 20% 평균 집값이 처음으로 15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4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2배가 넘게 오른 가격이라고 하고요. 이와 반대로 하위 20%의 주택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면서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의 가격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한 문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휴대폰 시청도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최신 부동산 소식들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도움 얻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이번 순서는요.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의 모습에서도 좀 가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9월을 맞이해서 하반기 빠르게 좀 지나가고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 지역 알아보고 싶은데 이사님께서 가을철 좀 보시는 투자 지역이 어딜까요? 네, 지금 현재 수도권 집값이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죠. 7주대 계속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우리가 예견되는 것은 오히려 서울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 보인다라는 또 우려가 나오죠. 여기에서 오늘 두 지역을 핵심 지역 2개를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더 오르기 전에 꼭 잡아두셔야 되는 두 지역입니다. 용산구 이태원동과 그리고 강남구 역삼동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저희가 서둘러서 볼만한 지역들만 선별해서 가져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인데요. 자, 6호선 이태원역 부근에서 1.5룸과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택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 보시면 약 5억 8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서울 안에서 가장 좀 이국적인 풍치가 느껴지는 지역 하면은 용산, 그중에서도 이태원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태원에서 주택을 찾아오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정확한 위치하고요. 이태원동의 앞으로의 전망이랄까? 용산 안에서도 기대되는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용산은 올해 가장 주목을 받는 핵심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월 말에 용산 그 정비창 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에 대해서 조성 계약도 같이 발표가 됩니다. 이와 함께 용산 민족공원의 아래
지하층에 지금 지하층에 인터체인지 역할을 하는 바로 링킹파크 조성 계획도 이렇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용산을 계속 바라보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그 불확실성을 걷어버리고 이제 정말 용산이 본격적인 개발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곳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소개드리는 이태원동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께서 이 방송에서 자주 보시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만큼 희소한 가치를 갖고 있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잘 내놓지도 않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이태원동이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한남 뉴타운과 용산 민족공원을 두 가지를 양쪽에 갖고 있는 거죠. 좌총역 500호처럼. 거기에다가 초역세권이 바로 이곳에 또 큰 강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위에는 이태원역은 그 주변으로 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태원 상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대사관저나 고급 주거단지가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원동에 갖는 의미는 상권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으나 굉장히 낡은 빌라나 주택들이 많다 이런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한남 뉴타운으로 인해서 고급 주거단지가 바로 이곳에 들어섭니다. 그로 인해서 마주보고 있는 이 강남, 서초, 반포의 이런 고급 주거단지와 동등한 위치에서 이것이 갖게 되는 그 시세는 과히 우리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용산 공원이 지금 조성이 발표가 되면 세계가 주목하는 바로 생태공원이 생깁니다. 역사, 문화 그리고 관광지적인 여러 가지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원으로 와서 사람들이 놀러 간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BTS가 여기 와서 공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관광지가 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여기를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서 나올 수 없는 정말 희소한 초역세권의 위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태원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 바로 아래에 한남 뉴타운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엔사 부지도 개발이 발표가 됐습니다. 주상복합으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남 2구역과 3구역이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태원역 가까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주목해서 보시라고 했고요.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것이 바로 이 한남 뉴타운 2구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시세, 나중에 이것이 완성됐을 때 동반 시세 상승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이 지금 이태원역이 되겠는데요. 6호선 라인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6호선 라인은 상권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권이 이태원 상권과 그리고 마포에 있는 홍대 합정 상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그것과 다른 이 이태원 상권은 한남 뉴타운으로 인해서 더욱더 시세 상승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 노선도를 보시면 굉장히 무슨 강남인가라고 느끼실 정도로 굉장히 지금 촘촘합니다. 6호선에서 한번 환승을 하시면 4호선과 만나는데 여기가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위로 가면은 서울역이 나오고요. 아래로 가면 용산역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계속 연결이 돼서 공덕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공덕과 서울역 그리고 용산역에 들어오는 GTX 노선들과 신안산선들 이런 노선들 그리고 신분당선 지금 강남에서 연장되고 있는 신분당선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거의 그 서울을 대표하는 거의 모든 업무단지와 상업시설, 상업단지 그리고 앞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모두 다 연결을 하는 그 노선들이 여기 있다라는 거. 그만큼 용산에 들어오는 그런 관문 역할을 하고 이 이태원동의 상권으로 들어오거나 이태원의 한남 뉴타운으로 들어오는 이 진입문이 굉장히 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따라서 그만큼의 이 그 시세 상승의 그 압력을 굉장히 크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대로 그 지도를 옮겨 왔는데요.
바로 이 교통의 그 환경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지금 갖고 있는 의미를 위치를 좀 보시면요. 이태원역에서 지금 출발을 하면은 바로 옆에 용산민족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당연히 굉장한 큰 개발 계획입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상상하시면 그 주변 지역에 얼마나 많은 고급 부촌과 그리고 상권이 발달돼 있고 집가 상승이 얼마나 높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그 위쪽에는 서울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용산역이 있는데요. 용산역은 바로 옆에 정비창 구역, 그러니까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계획이 잡혀 있죠. 자, 그리고 공덕으로 이어지는 이 그 위치를 보시면 여기는 또 그 용산의 녹지보행축과 연결되는 경의중앙선에 바로 숲길도 조성되는 것이 지금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킴 기지 같은 그 부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여기가 3,300세대의 공공 임대를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지만 사실 요번에 용산구에서 먼저 발표한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고시안에 따르면 용도가 상업지로 용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거보다는 업무나 상업시설로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큰 것이죠. 그래서 국제업무지구와 바로 발을 맞춰서 이것도 제2부심의 도시처럼 새로운 업무 상업 지역이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위치가 용산을 대표하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의 모든 이런 개발 사업지와 바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개발이 되면 바로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가장 먼저 이제 지금 개발 그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소식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착공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2026년이면 이제 준공에 들어갑니다. 2조 원대의 대규모 이제 개발 사업인데 여기에 이제 주목하실 것은 여기가 어떤 식으로 개발되냐? 컨셉이 바로 강북의 마일스 산업단지입니다. 우리가 삼성의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같은 바로 그것을 옮겨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인천이나 김포공항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관광 수요를 아주 직접적으로 끌어들이는 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 보행축과 또 철도 교통을 이용해서 이태원의 관광 수요를 더욱더 부흥시키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겠죠. 그래서 그만큼 여기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발 사업이자 그리고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냥 환승뿐만이 아니라 그 지하의 상업도시 이런 것도 같이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역이 아니라 서울역에 많은 것을 또 많이 쇼핑을 하고 즐기고 먹고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또 유입이 이태원 쪽으로도 많이 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용산에 있어서 좀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용산의 정비창 구역의 개발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요게 조감도지만 이제 111층에 우리가 국제업무지구를 상징할 때 나오는 그 랜드마크 건물입니다.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안에도 이미 하겠다라고 결정이 돼 있죠. 그 나머지 요것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산업 지도를 우리나라의 산업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유휴부지이기 때문에 주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국제업무지구를 통해서 지금 서울이 5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는 국제업무지구를 짓는 게 맞다라고 공감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11월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용산에 대해서 물건이 많이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바로 발표가 되기 직전에 그래도 좀 더 먼저 움직이시는 그런 투자 소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링킹파크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을 지나는 많은 간선도로들이 용산민족공원 하반부, 여기 아래쪽으로 지나가면서 여기서 만나서 또 분산하고 이렇게 해서 용산의 민족공원이든 용산의 국제업무지구든 또는 용산의 이태원의 상권이든 간에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차가 병목이나 그런 지체 현상이 없게 하도록 이곳에
대해서 바로 그런 교통의 체계를 만든다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길 막히고 주차 안 되는 곳에 여러분 놀러 가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곳에 그러한 교통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지역 가치가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는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게다가 주변에 한남 뉴타운이 바로 고급 부촌과 그리고 이 용산 민족공원을 개발함으로써 생기는 많은 상권, 뭐 카페 거리니 이런 것들이 요 용산에 특히 이태원동에 많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따라서 이 지역의 그 가치가 우리가 상상하는 뉴욕 센트럴파크를 딱 떠올리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곧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산까지 이어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은 여러분께서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내가 투자를 갖고 해야 된다라는 버킷리스트에 꼭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용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해 볼 만한 호재가 많았습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에 대한 미리 좀 선점을 좀 해보라는 정보도 주셨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용산 민족공원은 물론이고 가까이 한남 뉴타운, 이로 인한 가격 상승의 기대감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버킷리스트에 넣어보기 위해서는 가격이 중요할 것 같아서, 자, 소형 주택이잖아요. 가격 만나보면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발표가 나고 앞으로 개발 계획이 계속 진행이 될수록 가격 상승은 굉장히 크게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유일하게 있는 지금 이제 투자 물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억 8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1.5룸과 투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임대가 4억에서 4억 2천만 원 이렇게 전세를 해서 최소 금액으로 여러분께서 투자하실 수 있는 것은 1억 8천에서 한 2억 3천 정도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지만 한남 뉴타운, 특히 이 구역과 가장 인접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반 시세 상승의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바로 그러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큰 상승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용산민족공원이 개발의 가장 큰 수혜, 그리고 공연주변에 지금 고급 부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입지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태원동, 특히 6호선의 또 역세권의 어떤 상권화 이런 것까지 나중에 기대해 볼 수 있다면 이곳에 정주인구와 상주인구, 유동인구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의 호재는 물론이고 신축 주택이 많이 없는 이태원동에서 함께했습니다. 다음으로 버킷리스트 투자할 만한 지역 꼽아주신 곳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 2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강남역 부근이고요.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시세 보시죠. 자, 가격 보시면 약 5억 3,500만 원에서 5억 5,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빠짐없이 강남이 등장을 했습니다. 강남 안에서도 정말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테헤란로 근처 역삼동 쪽 가볼 텐데요. 자, 위치가 지금 강남역 근처거든요. 정확하게 주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역삼동은 여러분께서 또 하나 버킷리스트에 놓으셔야 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지금 강남역 주변으로 해서 강남역이 2개가 있죠. 예, 신분당선과 그리고 2호선 주변으로 해서 있는 이 역삼동 지역인데요. 테헤란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대 IT 산업이 집결한 곳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판교로 갔던 게임 업체들이 지금 다시 이 테헤란로로 돌아오고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크래프톤처럼 이렇게 배틀그라운드 아시죠? 예, 크래프톤도 여기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칠성부지가 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이곳에는 지금 고급 주거단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또 고급 주거단지가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가 또 빠질 수가 없죠. 경부고속도로는 또 상층부에 지금 개발이 되면은 바로 여기에 친환경적인 그런 자연 환경까지도 조성이 됩니다. 여기서 뭔가 떠오르시는 게 없습니까? 네, 바로 첨단 업무 단지의 메카면서 미래형 복합 도시가 이곳에 생깁니다. 그래서 강남역 주변에 투자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큰 지금 이 시점에 그 큰 의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위치를 보시면 이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연결되는 교통 환경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379호선, 2호선까지 다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GTX 노선들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연계 개발이 되면 이곳에 뭐 사실 더 이상 여기를 넘볼 수 있는 지역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착공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사역인데요. 신사역에서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요 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지형이 많이 바뀝니다. 위례 신사선과 이 그 역들을 좀 보시면 강남의 부촌도를 다 지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부동산 시장 그리고 특히 상권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위례 신사선이 지금 착공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인데요. 양재 IC부터 그리고 한남 IC까지 이르는 바로 이 구간, 서초 IC, 반포 IC를 포함하죠. 이 구간이 바로 지상부가 공원이 생기고 아래에 이제 지하 도로가 생긴다는 것은 그동안 단절됐던 서초구와 그리고 이 강남역과 그리고 역삼동 요 일대가 상당히 지금 크게 앞으로 부응하고요. 이 그 접근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바로 강남역 주변에 있는 역삼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 역삼동에 있는 그 주변 지역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주변에 지금 남부터미널 그리고 정보사 부지 그리고 롯데칠성 그리고 삼성의 GBC들 이렇게 개발이 모두 된다고 보면 이곳에 가장 많은 업무 단지에 둘러싸이는 지역이 되고요. 그리고 원래부터 여기는 첨단 업무지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 있는 그 집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가장 크게 볼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부지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이후로는 사실 아직 소식이 없지만 앞으로 여기에 63빌딩 같은 일단 랜드마크가 서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앞으로 4만 명 이상이 더욱더 이곳에 상주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나쳤네요. 네,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에도 한국형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데요. 여기가 이제 서초동이지만 강남 서초대로에서 강남역에서부터 이어지는 바로 그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타고 우리가 IT 산업에 바로 밸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역시나 지금 그 강남역 주변에 있는 이 역삼동의 위치나 어떤 그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이제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 위치를 한 현대 GBC를 포함한 국제 교류 복합지구의 개발입니다. 이미 이제 두 가지가 착공을 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이 올해 6월까지 이렇게 착공을 시작함으로써 이제 내년에 착공을 남기고 있는 잠실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요것만 지금 남겨놓고 있죠. 가장 YS 산업 시설에 있어서 핵심 축으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강남역과 바로 거기에 위치한 역삼동의 그 지역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이 시간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취사 말씀을 드리면 5억 3,500에서 5억 5천만 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역삼동 일대에서 가격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가격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투룸 구조고요. 임대가 4억 7,500에서 4억 9천.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대로 여러분들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역세권의 주택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 한 통이면 1:1 무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제는요, 초소액 빌라 투자가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한 투자 상담이라고 합니다. 빌라 투자를 소액으로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이지원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는데 이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투자 지역을 두 곳 찾아볼 텐데 어디를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만나볼 두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런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지역이면서도 인기가 많은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도봉구에 위치한 창동이라고 하는 지역과 또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기 많은 서울 부동산 중에서도 또 인기가 많은 두 지역을 추려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자, 1호선과 4호선 지나는 창동역 부근에서 방 3개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첫 번째로는 강북 가볼까요? 강북 중에서 저희가 노도강으로 꼽히는 도봉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창동 부근인 것 같은데, 자, 저희가 일단 만나볼 주택의 위치, 창동역 주변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만나볼 지역 바로 창동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던 동네였죠. 이런 베드타운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나타났던 지역이었지만 지역이었으면서도 지역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고 또 일자리가 부족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시지가 상승률만 살펴보더라도요, 굉장히 많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도봉구 26.19%로 5위를 차지한 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위치한 노원구가 34.66%로 1위를 차지하여서 이 도봉구와 노원구가 지금 5위와 1위를 차지한 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아파트의 가격 상승들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GTX의 호재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반영이 되었던 부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 한번 살펴보면요, 창동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지하철이 1호선과 4호선이 지금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호선 아래쪽으로 이용하시게 되면은 수유 그리고 성신여대 서울역 방향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하철 노선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위쪽으로는 당곡역까지 지금 이동할 수 있지만 올해 연말, 내년 초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진접선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는 이런 유동 인구의 증가까지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옆에는 7호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노원역이 있습니다. 노원역 7호선 이용하신다면 또 강남까지 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이러한 대중교통의 요소가 굉장히 또 편리하게 잘 조성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동부가선도로도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 곳곳 어디로도 이동하시기에 편리한 이런 도로 여건도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창동 상계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점이 또 가장 중요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노란색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여기에는 중랑천의 이런 또 개발 호재, 지금 서로의 이런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지상부에 공원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또 연결되어서 이렇게 같은 굉장히 큰 규모의 이러한 업무지가 생긴다는 점, 그러한 점들도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팀장님과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곳 창동역 역세권입니다. 1호선과 4호선 이용할 수 있고 또 가까이에 또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노원역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창동역을 주목하는 이유는 개발 호재에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보시는 창동역에 기대되는 소식들 한번 몇 가지 만나볼까요? 네, 창동 상계 지역은요, 이런 서울 2030 플랜에 7광역 중심지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동 상계의 신경제 중심지로서 바뀌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는데, 경원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창동의 차량 기지와 주변의 가용지를 포함해서 많은 개발을 이용해 주변에 이런 통근기능 흡수해서 자족 기능을 키워 나가는 그러한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안에는 먼저 이런 서울 아레나와 또 복합문화시설 그리고 창업의 문화산업단지, 이러한 그 시드큐브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호재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호재는 이런 서울 아레나의 경기장, 약 2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콘서트장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연간 90회 이상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주변의 상권까지도 같이 커나갈 수 있겠죠. 여기에 GTX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집가 상승까지도 노릴 수 있겠고요. 또 중형 공연장과 또 대중음악 지원 시설 등이 또 지원이 되어집니다. 바로 음악과 관련된 산업들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그 옆에는 또 이렇게 음악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는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300여 개의 이런 문화 기업, 그 인력이 수용될 수 있겠고 또 2,500명의 이런 인력이 또 수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키브라고 칭해져 있어서 굉장히 높은 건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 옆에는 원래 기존에 있던 이런 그 플랫폼 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주변 지역과 같이 커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에서 만들어지는 생산 이런 음악 컨텐츠가 주변 지역으로 유통이 되어서 서울 아레나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도시로서 발돋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모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글로벌 음악 도시로 도약하는 모습을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창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서 여기에 더불어서 민자 역사까지 지금 다시 이제 개발을 또 박차를 그런 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년 정도 멈춰있던 이런 철골 구점을 지나가면서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과거에 이러한 부분들 개발한다 하다가 멈춰졌던 그런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디오트에서 인수함으로써 민자 역사 개발을 지금 다시 시작해서 아레나 X라는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또 그 옆으로 서울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앞으로 유용 인구의 증가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의 개발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창동 차량 기지 이쪽 부지까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동의 차량 기지는 남양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그리고 정동 시험장, 면허 시험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이 두 부지가 의료와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이런 혁신 산업 거점으로 거듭나는 모습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요 또 서울대 병원과 또 뭐 삼성의 이런 바이올로직 그런 회사와 또 셀트리온 등 이런 거대 회사와도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굉장히 높고 넓은 부지에 이러한 우수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런 창동에 GTX가 들어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위쪽으로 양주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원까지 이어지는 라인들, 이러한 부분들의 창동이 지금 껴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GTX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이런 집가 상승분들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주변에 이런 아래쪽으로 인덕원과 또 왕십리 지역까지도 추가적인 이러한 그 노선의 확장까지도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노선들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가격 상승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지만 이런 모습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의 이런 착공 소식과 또 중간 단계, 완공 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착공이 되지 않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스들이 완공이 되는 시점, 이렇게 완공이 된다면 집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시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동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까지도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금 현재 일부 구간 개통이 된 상태고, 하계 IC에서부터 삼성동에 이런 그 위치까지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는데, 기존에는 동부간선도로 굉장히 막히는 이런 병목 구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변 지역에 병목 현상이 보이면서 굉장히 막히던 부분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지하 차도가 생기면서 지하도로 굉장히 이러한 직주 근접성에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개발이 앞으로 계속되어집니다. 영동대로 복합 한승센터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동에서 강남까지 이동 시간에 뭐 10분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교통망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지역으로의 이런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뛰어났던 지역의 이런 광진구와 이런 성동구를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곳에 못지않는 이런 직주 근접성의 위치를 갖게 된다. 그리고 창동도 그런 호재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북에 정말 기대되는 호재들이 모여있는 곳 창동역 역세권입니다. GTX A 노선 다음으로 착공이 시작하게 되는 GTX C 노선 지나가는 곳이 얼마 없는데 바로 저희가 만나보는 창동역을 지나가게 된다고 하고요. 창동역 역세권 개발까지 기대해보면서 저희가 무릎에서 좀 접근을 해보기 위해서는 가격이 좀 부담스럽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3룸이거든요. 시세가 얼마 정도일까요?
네,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3룸의 구조입니다. 3룸에 한 층에 한 세대만 거주하는 그러한 프라이빗한 환경까지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3룸에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고요.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전세가 3억 7천에서 3억 7,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4,500에서 5,500만 원의 금액에 투자 가능하시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정도의 금액으로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신다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또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또 자녀에게 이러한 증여를 통해서 5천만 원까지는 무상 증여가 되기 때문에 무상 증여를 통해서 투자하신다면 자녀에게 지금 굉장히 그러한 부분들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자녀에게 투자를 해서 앞으로의 이런 지금 아파트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상계 신도시의 이런 청약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지금 아파트가 곳곳 들어서게 되지만 서울에 인기 있는 지역들에 이러한 공급이 늘어나는 모습들은 아직 볼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부분도 확보해 두신다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용이한 환경이 되겠고요. 월세의 보증금 5천에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의 이렇게 수입도 월세 수입도 가능해집니다. 예상 대출금액 1억 6,700에서 1억 7천만 원 보신다면은 예상 실투자 금액 2억에서 2억 5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도 3개라 여유로운데 전세 시에 4, 5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이곳 지금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2030 플랜의 7광역 중심지에 있어서 이런 창동 상계 지역으로 개발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으로 생활 인프라 기본적으로 잘 되어져 있죠. 이런 노원의 학원가도 굉장히 또 유명한 지역이 되겠고 주변에 이런 인프라 시설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런 풍부한 개발 호재,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에 있으면서 GTX와 여기에 또 뭐 KTX까지 앞으로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가 완성되기 전인 지금 시작 착공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투자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형 호재가 빠르게 진행되기 전에 접근해 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도봉구 창동에서 만나보는 3룸 도시형 생활주택이었고요. 다음 강남권으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쪽으로 왔습니다. 자, 2호선과 3호선 지나는 교대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주택 찾아볼 텐데요.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보시죠. 자, 가격은 약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이번엔 서초구 쪽으로 왔습니다. 서초동이고 여기 교대역 근처니까 명문대학교 근처인 것 같고 또 저희가 법조타운이 있으니까 직장인들의 수요도 좀 기대가 되거든요. 입지 이야기부터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만나볼 지역은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서울의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런 집가 상승이 토지의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죠. 이렇게 빗금친 부분으로 오늘 서초동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주변 지역으로 한번 살펴보면 아래쪽으로는 남부터미널이 있습니다. 남부터미널의 이런 개발 사업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단계의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겠고 또 위쪽으로는 이런 교대역이 있습니다. 교대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3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죠. 2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을 순환하는 그런 라인들, 그리고 3호선은 서울 북부와 남부로 이어지는 라인들이기 때문에 서울 곳곳 이동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대중교통의 환경 또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위쪽으로는 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굉장히 많은 지방으로의 이동성을 굉장히 확장시켜주는 그러한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중교통의 요소가 지하철을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굉장히 편리한 요소가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또 가장 또 중요한 이런 직주 근접성이 또 중요합니다. 바로 옆에 포진되어 있는 이런 강남, 역삼의 테헤란로의 벤처산업벨트 직주 근접성 굉장히 용이하겠죠. 또 위쪽으로는 K뷰티 9호선의 황금라인이라고 불리는 성형의료관광벨트로의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또 용이한 지역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래쪽으로는 많은 일자리가 포진되어 있는 의료 및 R&D 연구산업벨트 등이 또 포진이 되어져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초동 같은 경우는요, 주변 지역에 이런 서울 교육대, 우수한 환경, 우수한 인력, 그리고 우수한 학군이 지금 잘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롯데 칠성부지,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강남역 주변으로
주변으로 해서 상권의 확장이 되는 모습들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초역의 이러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들, 여기에 더불어서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이러한 지하 사업에 포진이 되어져 있는 지역에 서초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서초동에 이런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사업이 시작이 된다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거 서초동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선점해야 된다는 점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가겠고요. 또 옆에는 또 강남의 상권이 있습니다. 강남의 상권, 기본적으로 가까운 이런 상권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굉장히 뛰어난 모습들을 볼 수 있겠고, 또 서초동 하면 이런 많은 법조타운들을 볼 수가 있겠죠. 뭐 대법원부터 검찰청까지 해서 이런 서초의 법조타운들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우수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모습들 볼 수 있겠고, 생활 인프라, 서울의 성모병원과 또 위쪽으로는 신세계 백화점, 이러한 생활 인프라가 워낙 잘 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초구, 강남 지역에 한 번 살기 시작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힘들 만큼 힘들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환경이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 지역이 바로 이거 서초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실제로 살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 서초구, 서초동이라고 합니다. 똑똑하게 선점을 봐라라는 말씀 주시면서 앞으로의 개발 호재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지금도 좀 발달이 돼 보이는데 앞으로 강남 상권을 비롯해서 얼마만큼이나 더 좋아질까요? 네, 서초구 같은 경우는요, 이런 개발의 호재가 굉장히 또 많이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바로 서리풀 터널. 으로 개통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성이 굉장히 또 용이해진 서리풀 터널 위쪽에 있는 정보사 부지 개발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됨으로써 동작구와 서초구의 이동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이러한 부분들 안양으로 이전이 되면서 이런 MDN 그룹이 부지를 매입해서 2023년 또 준공을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MDN 그룹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정보사 부지의 이러한 그 땅들을 미국의 그 애플사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모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자연 녹지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애플 사업도 보면은 이러한 자연 녹지 환경이 굉장히 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처럼 이러한 부분들의 개발을 앞두고 있다. 또 이 안에는 IT와 바이오, 금융, 이런 스타트업, 4차 산업과 관련된 이런 업무직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우수 인력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현대차, 이런 GBC 신사옥보다 넓은 부지로 조성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큰 그 총 사업비 2조 4천억 원 이르는 앞으로 이런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는,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개발 호재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아래쪽으로는 이런 강남역과 또 교대, 서초역에 이르는 부분들이 지구 단위 계약으로 묶여서 개발을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점이 강남역과 서초역 일대 58만여 부지에 종상향이 계획되어져 있으면서 용적률이 1000% 상향된다는 그러한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용적률이 1000% 상향이 된다는 건 어떤 모습이냐, 토지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곳에 5층이 들어서는 것과 10층이 들어서는 모습들, 굉장히 토지의 가격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곳 지구 단위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집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안에는 이런 코오롱 부지에 서초 코오롱 부지도 그 개발 앞두고 있고, 이곳에 많은 업무지와 근생, 판매, 운동, 시설 등이 또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또 그 옆으로는 이러한 롯데 칠성 부지, 롯데 칠성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물류센터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롯데에서 이런 물류센터로 쓰이고 있는데, 바로 옆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삼성의 서초 사옥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좋은 땅을 지금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지의 이런 종의 형태에 따라서 그런 부지를 활용하고 되어 있지만, 종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이곳에 들어서게 됨으로써 많은 업무지가 또 창출될 수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래쪽으로는 이런 서초구 양재동으로 양재 RNCD가 지금 코어 권역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2027년부터 21년까지 현재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4개의 권역과 5개의 특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같이 상생하는 그런 특구가 조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들어서는 모습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에 많이 중소기업들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는데, 양재 IC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러한 그 부분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많이 지금 들어서 있죠. 지금 LG전자 연구소라든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연구소 등 이러한 그 연구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현재 2023년 이곳으로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대전에 있던 부분도 이런 카이스트의 우수한 인력들이 또 적재적소에 수혈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도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 포진이 된다. 그곳에 양재동, 서초구에 있는 양재동의 이러한 부분들 확장,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이러한 지하 사업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금 반포 IC에서부터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이런 7km 구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막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는데 지하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교로의 여건이 또 반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또 중요한 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옆에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사업 옆에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거 서초동이라는 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사업을 통해서 도로가 지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지상부에는 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지상부에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주변 지역으로 많은 업무지와 이런 상업지 또 주거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주변 지역에 바로 옆에 있는 포진되어 있는 이러한 서초동에 그러한 호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최근접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서초구에 개발이 반영되기 전에 먼저 이러한 부분들 임장활동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남권의 교통 체증을 해결해 줄 만한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정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서초구 서초동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격을 만나보고 싶은데 투룸이거든요. 지금 만나볼 수 있는 투자 금액 얼마 정도일까요? 네, 서초구의 이런 투룸의 금액대 지금 확인해 보시면은 금액대가 5억 5천에서 5억 6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상승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상승되기 전에 한 발 빠르게 이러한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상 전세 금액이 약 5억 원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투자금 이러한 점도 확인하신다면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금액에 이런 강남의 3구에 포함된 서초구 예, 투자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고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3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대출 금액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보신다면 예상 실투자 금액 약 3억 원에 투자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 3구인 서초구 서초동에 전세 활용했을 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로 지금 투룸 주택 접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심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따로 1:1 상담과 무료 세미나까지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는 1:1 무료 상담 팀장님과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무료 세미나는 매주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무료 상담과 세미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문의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김기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남아있는 궁금증은요. 02-315-2668번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로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방 참여 역시 가능한데요. 아래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